예, 올리 코딩 8번째 시간입니다. 효과적인 학습을 위한 책상 세팅 기억해 주시고요. 그대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의 따라하는 수 기억하시죠? 주제 소개, 그다음에 무조건 따라하기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해한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보는 거 순서대로 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소개하기 전에 지난번 강의했던 거 잠시 한번 되짚어 볼게요. 지난번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변수의 생애라고 해가지고 변수가 저장이 되고 또 사라지는 순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굉장히 많은 케이스가 있지만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케이스 정도로만 했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가 글로벌 변수, 로컬 변수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봤어요. 여기서 보시면 문장에서 마치 함수 안에 있는 건 로컬 변수고 바깥에 있는 글로벌 변수입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함수 안에 있는 로컬 변수는 함수가 끝나면은 같이 생애를 마무리해요. 즉 메모리 이상에서 없어집니다. 이렇게 글로벌 변수, 로컬 변수 등 각각 변수의 타입이나 어떤 생애 주기를 지정하는 이유는 우리가 메모리라고 하는 특정한 한정된 공간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돌리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메모리를 사용해야 된다는 게 사실은 이유였죠. 예, 그래서 무조건 쌓아둘 수는 없고 먹은 건 치우고 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컴퓨터 상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최적화된 프로그램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배울 거는 지난번 했던 거에 이어서 요 안에, 펑션 안에 있는, 함수 안에 있는 요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해요. 몇 가지 예제를 통해서. 자, 일단 무작정 따라해보는 순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작 프로그램 들어가시고요. 어디로 들어가시면 되냐면은 그림판이라는 게 있어요. 그림판. 쭉 보조 프로그램 내려가셔서 그림판을 여신 다음에 네, 이렇게 생겼죠? 보기라는 거 선택하시고요. 그 뒤에서 보기 아니라 네, 크기 조정, 폼의 크기 조정을 선택하셔서 여기서 픽셀이라는 걸 선택을 하시고요. 가로 300, 세로 100이라고 할게요. 저희가 여기 뭘 할 거냐면은 그 앱에다가 제가 그림을 한번 넣어주려고 해요. 실제로는 글자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을 넣을 수 있구나 라는 것 정도로 감을 주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크기 조정해 주시고 색깔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 바꾸시고요. 어떤 걸 쓸 거냐면은 X 더하기 Y 더하기 X 곱하기 Y는 네, 사실 그림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죠. 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걸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저장하기를 하실 텐데 저장하시면은 저장하시는 위치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저장하시면은 네, 기본적으로 사진 라이브러리 안에 사진 안에다가 넣을 거고요. 이름은 math 라고 해서 저장을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이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닫으시고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열어보시고요. 네, 열리고 있죠. 네, 지난번에 했던 게 열리게 됐는데 요거 닫으시고 저희가 새로 만들어 볼게요. 클로즈 프로젝트 그리고 뉴 프로젝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네임은 이번에 EK30801로 한번 바꿔봤는데 여러분들 사실 제가 이름 바꾼 이유는 아무 이름 써도 상관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원하시는 여러분 이름을 쓰셔도 돼요. 네. 네, 로딩이 됐고요. 아까 저희 사진 요거 있죠? 복사, 컨트롤 C 이제 기억하시죠? 컨트롤 C 누르신 다음에 어디로 가면 돼요? 리소스에 드로우, RES 드로우를 컨트롤 V 해서 입력하신 다음에 파일 이름 확인하시고 OK 하시면은 추가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하셨던 거니까 조금 익숙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림을 넣어줄 텐데요. 이미지에서 이미지 뷰, 이번엔 버튼이 아니라 뷰죠? 버튼 안 하고 뷰로 지금 선택을 했고요.
버튼은 말 그대로 버튼, 이미지가 들어간 버튼이고요. 뷰는 그냥 말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버튼을 두 개, 네, 지대로 놓으시고요. 정렬 해볼게요. 정렬은 요거는 예시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하시면 됩니다. 왼쪽 오른쪽 양팔 쭉 뻗어서 중간에 놓이게끔 설정을 했고요. 또 버튼 첫 번째 거를 위아래 끝까지 해서 화면의 정가운데에 놓을 수 있게끔 했고, 버튼 밑에 거는 또 그 사이에 가운데, 또 그림도 그 사이에 가운데 해서 버튼 첫 번째 거 버튼 중심을 해가지고 위아래로 다 가운데 정렬을 한 거죠. 네. 위드스는 300. 실제로 그림이 300 픽셀이기 때문에 300은 똑같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림이 똑같은 사이즈로 수정이 되고요. 자, 화면 버튼도 300으로 바꿔봤고요. 이것도 300 했고, 네, 그 다음에 글자체를 조금 바꿔볼게요. 볼드체 진하게 해보고요. 텍스트도 이제 바꿔볼까요? 텍스트 클릭하시고 잠시 기다리시면 깜빡거리죠, 커서가. 자, 여기 X는 5, Y는 7일 때 값이 무엇일까요? 라는 거에 대해서 정답을 보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X는 3, Y는 9일 때 정답이 뭘까요?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건데, 자, 여기까지 한번 실습해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런 모양을 만들려고 해요. 이런 모양 만들기 위해서. 이게 그림판으로 만든 그림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윈도우즈 시작 버튼 누르신 다음에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에서 그림판을 선택하시고 그 안에서 홈 버튼의 그 사이즈를 선택하셔가지고 폭을 그림판 크기를 먼저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림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실행하셔서 새로운 프로젝트 실행하셔서 이름은 뭐 여러분이 원하시는 이름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왼쪽 과 그 모양을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역시나 이것도 예시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모양을 만들고 싶으시면 다른 모양 만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럼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 따라해 보셨나요?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버튼을 동작하기 위한 함수를 넣어줄 건데요. public void post message. 지난번에 우리가 요거는 복사해서 붙여넣겠죠. 이제부터는 한번 써볼 거예요. post.make text. 왜냐면 이번 시간이 함수를 이해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get application text 자동 완성이 되기 때문에 화면이 나오면은 그 자동 완성이 모양이 나오면은 엔터를 치셔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strong.show 했고요. 자, public void 버튼 1번에 대한 저희가 항동을 정의해 보려고 해요. 자, 여기서 XY 기억나시나요? 네, 일단 XY 선택해 주시고요. X는 아까 뭐였죠? 네, X가 네, 보셨죠? 5, Y는 9, 7이죠? 네. 7 하시고 그 다음에 D죠. 리절트라고 했는데, 자, 이제 함수의 또 다른 함수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계산만 수행하는 함수를 만들고 해요. 자, public, 이거는 void가 아니라 int라는 값 썼죠. let result, int x, int y.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조금 더 심화된 강정을 넣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무조건 따라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막 이해하려고 노력하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쓰는 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에 우리가 아까 그림으로 썼던 그 문장이 표현이 되고 있죠. 이렇게. 네. 그리고 C. 그래서 return C라고 해서 끝냈고요. 여기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는 하고 S result x, y. x 값과 y 값을 넣어서 뭔가 하는 거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public void 이거 두 번째 버튼 2 해볼게요. view의 v 하고 int xy 똑같이 하고요. 이번엔 좀 다르게 해볼까요? 네, x는 네, 3 네,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요. 선언을 하면서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int result는 mass result x, y. 위아래가 사실 똑같은 함수예요. 단지 x와 y 값만 틀려지는 거예요. 네. post message 그리고 result. 한번 빨간 줄이 꽂히는데, 이거 뒤에 설명할 거고요. 앞에다 뭘 넣을 거냐면은, 쌍따옴표 result 땡땡, 쌍따옴표 플러스 이렇게 하고, 위에서 똑같이 적어줄 거예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셔도 되는데, 저는 직접 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영문 타자나 이렇게 치시는 것 자체가 익숙해지시는 게 사실 좀 중요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다른 더 고차원 적 진짜 어려운 거 할 때도 무리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하는 거. 자, 이제 onClick 속성에다가 연결해 줘야죠. onClick을 했을 때 이 함수를 불러주세요 라는 거를 선언합니다. onClick에서 버튼 1, 두 번째 버튼은 버튼 2 라고 했고요. 자, 이제 실행을 해보죠. 네. OK 누르시고요. 실행이 되고요.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47, 39 맞겠죠? 네. 자, 여기까지 따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이제 안에 값을 넣을 건데 왼쪽 함수는 토스트 메시지. 자, 밑에 부분부터 한번 적어볼게요. 요거부터 써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 써보시고 그 다음 1번, 2번 써보실 거예요. 네, 순서들은 요거. 네, 이렇게 쓰시는 거. 토스트 메시지에서 이렇게 토스트 점 하면은 쭉 뜹니다. make 치시면은 요 관련된 게 나오고요. 선택하시면은 자동 완성이 되고, 괄호 열고 get application text라고 하게 되면은 또 관련된 용어들이 쭉 떠요. 그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직접 그냥 입력하셔도 참고로 항상 대소문적 구분한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다 만드신 다음에 첫 번째 버튼에는 onClick 프로퍼티에다가 버튼 1번 입력하시고 두 번째 버튼 onClick 프로퍼티에는 버튼 2번 입력하시는 거 기억하시죠? 자, 요까지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따라해 보셨나요? 조금 길었죠? 저도 이제 진정한 프로그램의 세계로 들어가신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뭔가 조금 특이한 걸 한 것 같아요. 그죠? 오늘은 어려운 거. 자, 방금 했던 문장인데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본 게 있어요. 이렇게 매스 리절트라는 거, 토스트 메시지라는 거 이렇게 하이라이트 해봤고요. 버튼도 하이라이트 해봤고, 이게 다 함수예요. 함수 안에 함수 그런 거예요. 버튼 1이라는 함수를 수행하는데 이 함수가 또 분리가 나는 거예요. 이쪽에 이 함수는 또 어디 있냐? 여기 저희가 저장을 했죠. 토스트 메시지도 여기 저희가 만들어 놨죠. 자, 1번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일이 나냐면은, 자, 1번 버튼을 딱 누르면은 인티저 x, y가 정의가 되고요. 즉 저장 공간에 인티저 형태의 저장 공간이 두 개가 할당이 되고, 첫 번째 x라는 저장 공간에 5, y라는 저장 공간에 7번이 저장이 돼요. 그 다음에 요것을 해놨는데, 지금 요건 인티저 리절트 이꼬르 매트 리절트 xy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프로그램 실행 순서는 뒤에 거를 먼저 계산을 하고 그 결과값을 여기다가 저장을 시켜줘요. 자, 매스 리절트랑 어디 있죠? 쭉 찾아보니까 여기 있죠? 매스 리절트는 이러한 식으로 계산하는 거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즉, 매스 리절트가 딱 적혀 있으면 요렇게 생긴 함수가 있는지를 찾습니다. 컴퓨터가 쭉 찾아가자. 여기 있네? 그래가지고 요것을 실행을 하고 그 값을 이렇게 던져주게 돼 있어요. return C 해가지고 이렇게 던져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하니까요. 뒤에서부터 이렇게 뒤에서부터 계산 순서가 실행이 된다는 것 정도 이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토스트 메시지 여기 있죠? 요거를 또 불러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실행을 하고 넘어가고요. 자, 이 부분 이제 다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자, 매스 리절트라는 게 뭐냐면 함수의 이름이에요. 이거는 지난번 시간에 저희가 많이 강조를 했었죠. 이건 함수의 이름인데, 예전에는 아까 보이드 그런 거 썼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int xy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은 함수를 부를 때
여기다 값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함수를 부를 때 이 값을 통해 가지고 안에 있는 어떤 행동이 정리가 돼요. 즉, 요거 자체는 이 함수의 로컬 변수인데, 로컬 변수를 요거를 불러올 때 지정해 주는 거예요. 아까 보시다시피 여기다 5, 6 넣으면은 5, 6에 대해서 계산해 가지고 하고, 또 7, 8 하면 7, 8에서 계산을 하고, 그런 거죠. 자,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이 계산 함수에서 결과값을 보내주는 역할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아까 int result equal 뭐 했죠, 그죠? mass result라는 함수의 결과값이 인티저라는 거예요, 인티저. 즉 정수값이라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정의가 되느냐? return c라는 거에서 저장되는 거예요. return c. return이 뭐냐면은 뭐 다 활동이 끝난 다음에 return c라면은 이 c 값을 돌려 보내주세요. 즉 내 함수를 불러준 친구한테 이 c 값을 돌려 보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public은 protected, private, publish라는 여러 가지 형식을 쓸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그냥 public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어떤 함수의 어떤 정보 보안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관련돼 있는 건데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 public으로 쓰셔도 되고 private 쓰셔도 되고 뭐 현재까지는 저희가 복잡한 프로그램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실 것 같고요. 자, 아까 설명드린 대로 x가 전달이 되면은 그 값이 여기서 쭉쭉 쓰이죠. 그리고 y가 전달되가 또 여기서 또 쭉쭉 써요, 그죠? 네. 그리고 계산된 c는 여기다 이렇게 쏙 돌려주는 거가 된다라는 거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복잡하죠? 네,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자, 토스트 메시지도 비슷한데 조금 다른 형태네, 그죠? 자, 같은 방식으로. 토스트 메시지가 뭐였죠? 함수의 이름이에요. 자, 스트링 텍스트는 토스트 메시지를 부를 때 정의해드리는 변수 값이에요. 네, 외부에서 값을 넣어주면은 이 값을 가지고 여기서 작업을 해요. 세 번째는 void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리턴할 값이 없다는 거예요. 토스트 메시지는 그냥 요거만 실행하면 끝이에요. 요거 끝난 다음에 뭔가 값을 돌려주는 게 없어요. 반환하는 게 없어요. void가 무슨 뜻일까요? 아시는 분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내부 영어 사전에 뭐라고 해요? void는 빈 공간, 공동, 공허함이라고 되어 있죠. 즉 필요 없어요. 리턴값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건 행동만 끝내세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자, 줄넘기를 하세요. 저희가 예전에 처음 배웠어요. 줄넘기를 하세요 라고 하는 행동이에요. 네, 줄넘기를 하세요 행동인데 자, 줄넘기를 한 다음에 몇 번 뛰었어요 라는 게 궁금할 수 있죠. 즉 몇 번 뛰었어라는 거를 이렇게 값으로 보내줄 수 있어요. 그냥 줄넘기만 해 라고 시킬 수 있지만 줄넘기 한 다음에 몇 번 전에 알려줘 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 알려주는 값을 여기다가 저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내줄 수 있는 겁니다. 요 앞에 public은 똑같은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string text라는 것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요 안에 써요. 이렇게. 자, toast make text라는 건 이제 뒤에 좀 더 설명할 텐데 요 값을 요게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그 화면상에서 프롬프트 메시지 그 텍스트 화면이 뜨죠. 메시지가 뜨죠. 그거를 보여주는 일종의 함수예요. 근데 요거는 저희가 요거 자체를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직접 작성해요. 왜냐면 요거를 보통 내장 함수로 해가지고 자바랑 지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자체에서 요러한 함수가 내장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쓰는 거예요. 활용하는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void 없어요. 리턴하는 게 return c 아까처럼 그런 게 없어요. return이라는 명령어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끝나버립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토스트 메시지 해가지고 가로 열고 리절트라고 했더니 빨간 줄 쫙 걷었었어요. 그 부분을 한번 다시 볼게요. 토스트 메시지 가로 열고 string 이러겠죠? cannot be applied to int 번역하자면 토스트 메시지는 string이라는 값을 받기로 했는데 너는 여기다가 인티저 정수값을 넣어줬어. 리절트가 int였죠, 그죠? 자, 보세요. 토스트 메시지 스트링 텍스트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인티저를 넣어주니까 에러가 뜨는 거예요. 즉, 너가 정의한 함수에는 여기서 받아야 될 값이 저 스트링 값이지 인티저가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바꿔줬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일부러 스트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앞에다가 이 스트링 값을 넣어줘가지고 이거 전체를 스트링 값을 바꿔줘 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까 result 땡땡 쌍따옴표 플러스라고 한 게 그런 의도로 했던 거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카피 앤 페이스트 했던 문장을 기억해 볼게요. 똑같은 토스트 메시지라는 세 개의 함수였어요. 그런데 뭐가 틀리냐면은 하나는 스트링을 받는 거였고 하나는 인티저를 받는 거였고 하나는 더블이라는 걸 받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텍토스트 메시지 가로 열고에 스트링을 써도 되고 인티저를 써도 되고 더블을 써도 되는 거예요. 즉 같은 함수라도 들어오는 변수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선언할 수 있어요. 방금 요 밑에 게 없었죠? 우리가 직접 입력한 거에는 여기 밑에 게 없었기 때문에 인티저라는 게 딱 들어왔을 때 형이 안 맞아 하고 엑스프레션 빨간 줄 쫙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적혀 있으면은 토스트 메시지 중에 인티저를 사용하는 요거를 불러왔겠죠? 요걸 컴퓨터가 요걸 찾았겠죠? 그죠? 쓰는 거였어요. 네. 그러면 요거 각각의 내용이 뭐가 틀리냐 한번 볼게요. 자, 인티저 투 스트링, 더블 투 스트링. 요건 뭐냐면은 자, 토스트 메이크 텍스트라는 게 아까 뭐라 그랬죠? 내장 함수라는 거예요. 토스트.make 텍스트라는 게 우리가 정의하지 않지만 프롬프트 자체에서 이거는 텍스트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쓰세요라고 만들어주는 이미 정의된 함수예요. 우리는 이걸 그냥 알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get apply text concept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스트링 값을 무조건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티저라는 걸 받았기 때문에 인티저를 임의로 스트링을 바꿔주는 어떤 또 내부 함수를 저희 하나 부른 거예요. 자, 이게 뭔지 복잡하니까 알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스트링 값을 써야 되는데 인티저 값이니까 우리가 스트링 값을 변환시켜줬다. 변환시켜주기 위해서 이러한 내장 함수 썼다라는 거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토스트 메이크 텍스트라는 거 하고 제가 좀 더 볼게요. 자, toast.make 텍스트 가로 열고 딱 하면 이렇게 쭉 떠요. 이런 두 개의 종류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는. 우리가 아까 전에 토스트 메시지가 세 개 종류, 스트링을 받는 거, 인티저 받는 거, 더블을 받는 거 세 개 종류를 만들었죠. 비슷한 개념으로 내장 함수 toast.make 텍스트는 이렇게 두 가지가 정의가 됐대요.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요거예요. 텍스트, 스트링, 여기 캐릭터 시퀀스라고 되어 있는 건데 스트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컨텍스트,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면 앱의 본체, 어느 앱의 동작을 시키는 앱 안에서도 여러 가지 앱이 화면이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 화면이 어떤 거냐를 결정해 주는 건데 get application context 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면을 보여주고 받아올 수 있겠어요. 이것도 역시 내장 함수예요. 자, 말이 복잡해지는데 다 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요거는 그냥 무조건 이렇게 쓰는구나. 무조건 쓰는 건데 뭐만 틀려주면 된다? 여기 값만 틀려주면 돼요. 요 값만 계속 바꿔주면은 보여주는 글자가 바뀌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요거 듀레이션을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얼마나 보여줄 거예요 라는 거예요. 얼마나. 요게 이제 숫자로 적어도 되는데 이게 아마 밀리세컨드 단위가 그럴 거예요. 보통은 숫자로 적는데 그럼 숫자로 넣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역시 내장된 변수가 있어요. toast.length short, length long 해가지고 긴 거, 짧은 거를 이렇게 딱 해주시면 요거 자체가 사실은 정수값인데 정수값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또 show 해가지고 보여주는 함수를 만들어주고요. 자, 요거 show 하는 거 자세히 보여주시면 make toast 해가지고 점 딱 좀 쭉 나오죠. 요거 자체의 내장 함수에서 또 속성 함수가 나오는 거예요. 어렵죠, 그죠? 하지만 여기 2단계에서 우리는 이렇게 쓴다라는 것 정도. 여기 쓰는 것에서 우리가 바꿀 만한 건 뭐가 있냐면은 요 안에 값, 글자 값을 바꿔주는 거, 또는 요 duration, length short 아니면 length long 으로 바꿔줄 수 있는 거. 이것도 사실 거의 필요 없어요. 네, 요거 자체만 바꾸시면 된다는 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으면 해보고요. 자, 먼저 해보기 이제 해볼 텐데, 자, 이제 난이도가 좀 어려우셨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자, 새로운 텍스트 프로젝트 시작해 주시고요. 프로젝트 이름에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이름 적으시고 이렇게 생긴 걸 만들 거예요. 똑같아요, 그죠? 그림판 만들어서 이렇게 만드시고 글자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버튼 3개를 넣어가지고 요거에 대한 계산값을 보여주는 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하셨던 예제랑을 지우시고 쓰셔도 되고 새로 하셔도 돼요. 네.
토스트 메이크 토 텍스트라는 거는 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전에 그걸 카피 앤 페이스트 하셔도 되고,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직접 한번. 네. 자, 그럼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요거 부분. 저건 이제 어려운 문장이기 때문에 제가 예제로 적어드렸어요. 요거. 네. 자, 실습해 보겠습니다. 예, 해보셨나요? 어렵죠? 처음이니까 어려우실 텐데, 직접 해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바닥에 머리 신어 표현하나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자, 그럼 같이 따라해 볼 텐데요. 자, 크기 조정, 일단 그림판 들어가셔서 크기 조정하셔가지고 픽셀에 300, 100 설정하시고 확인 누르신 다음에 색깔을 제가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봤어요. 글자도 좀 두껍게 하고, 네, 요거 누르시면 펜슬 도구죠. A, 아이고, 글자 크기가 너무 작게 됐네요. 네, 크기 조금 굵게 다시 A 더하기 B 나누기 A 이꼬르 무엇일까요? 네, 그래서 아까 마찬가지로 저장하기.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영어로 math2라고 해서 저장을 했고요. 자, 들어와서 저장된 공간에서 컨트롤 C에서 저장하신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닫아서 새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에서 어플리케이션 네임에다가 K802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이름하고 next finish 들어가신 다음에 리소스 드로우블에 컨트롤 V 해서 입력하신 다음에 OK 하시면은 값이 들어가겠죠. 아까 그림이 들어가겠죠. 확인해 볼까요? 네, 이렇게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액티비티 메인에서 헬로 월드 지워주시고요. 이제 저는 한번 요 오리젠탈 가이드를 한번 써볼게요. 이런 것도 한번 계속 써보셔야지 익숙해지시니까 제 취향입니다. 여러분들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 하는 거고요. 네. 이미지에서 아까 이미지 뷰로 수식 넣어야 되죠. S2 그리고 왼쪽 오른쪽 또 팔을 쭉 뻗었고요. 위아래로 팔을 쭉 뻗어서 그 공간상의 중앙에 현재 위치하게끔 했고요. 픽스트를 0dp로 해가지고 완전히 했고, 이것도 사실 0dp로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그냥 픽스트로 돼버렸네요. 여러분 한번 더 눌러서 0dp로 해보세요. 화면이 꽉 채워질 거예요. 자, 버튼 2개, 3개 했죠? 아까 전에 3개 넣고 또 제 맘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버튼을 하면 중간에 놔보고요. 그 위에 버튼을 또 그 사이의 중간으로 놓기 위해서 워터파를 좌우 위아래로 다 뻗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뻗고 있습니다. 그렇죠? 버튼 요거를 이렇게 한번 선택하시면 전체 선택이 돼요. 방금 보셨죠? 밖에서 이렇게 드래그 드라고 하시면은 선택이 되는데 일부러 보여드리는 거예요. 또 역시. 그래서 한번 눌러서 0dp로 하시면은 쫙 벌어지겠죠? 있는 공간을 꽉 채워주는 효과를 가지는 0dp 2번. 네. 그죠? 선택하시고, 네, 하이트는 뭐라 해볼까요? 100dp 정도 하면은 꽉 채워 보이네요. 네, 이 정도 하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에다가 저희가 텍스트를 바꿔야 되죠? A는 얼마, B는 얼마. A는 네, 10, B는 20일 때, 두 번째 버튼에는 A는 10, B는 8일 때, C는, 버튼 세 번째는 A는 3, B는 19일 때, 이렇게 했고요.
자, 이제 함수를 넣어줘야죠. 우리 첫 번째 밑에 토스트 메시지라는 거 먼저 만들어 볼게요. toast.make 텍스트 직접 하셔도 되는데 반복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함수 만들기 좀 편해요. 네. 앞에 보이드를 안 적었네. 예, 리턴 값은 무조건 적어야 됩니다. 들어오는 값과 리턴 값은 무조건 정의해야 되는 게 함수의 필수 요건이에요. 그래서 아까 배웠던 대로 메시지 요거만 중요하다고 했죠. 텍스트 값을 받았어야 합니다. 자, show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해볼까요? public integer 계산하는 걸 만들어 볼게요. 아까 계산식 x, y를 받아서 아까 수식을 계산하는 값을 보여줄 텐데 x 더하기 y 나누기 x였죠? 네, 이렇게 해서 return result 하면은 calculation이라는 함수를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 결과값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public void s1 첫 번째 버튼을 눌렀을 때 작동하는 겁니다. 작동하는 함수고요. 인티저 a는 10, b는 20이라고 설정을 해주고 인티저 c는 calculation 10, 20인데 이게 나중에 제가 뒤에 수정하겠지만은 잘못 썼어요. 여기다 a, b를 써줘야 되는데 10, 20을 잘못 썼는데 뒤에 수정합니다. 네. 비난해주지 마시고요. 자, 토스트 메시지 그 다음에 c라는 값을 넣어줄 텐데 아까 전처럼 스트링 값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스트링을 좀 만들어주고 있죠. 네, result 플러스 c 해서 있고요. 요걸 이제 한번 복사해서 페이스트 해볼게요. 여러분들 근데 저는 직접 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어느 익숙해질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손에 익을 때까지 쳐보시는 게 좋아요. 자, 이게 A가 아까 10, B는 8이었고요. 세 번째, 함수 이름은 같으니까 지금 둘 다 이렇게 뜨죠. 빨간 줄이 뜨죠. 이걸 바꿔주시면 빨간 줄이 사라지고요. A는 3, B는 뭐였죠? 19. 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거 잘못된 거 고치고 있습니다. AB로 바꿔야죠. AB. 여기서도 AB. 네. 다시 AB. 바꿔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첫 번째 버튼 눌렀을 때, on클릭하면은, S1을 실행하시고, 두 번째 버튼 눌렀을 때는 S2를 실행하시고, 세 번째 버튼 클릭했을 때는 S3을 실행하세요 라고 저희가 속성을 지정해 주시고 실행을 해 봅니다. 자, 실행을 하고 있고요. 화면이 뜨는데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거 3, 1, 7 나오는데 값이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거 10 더하기 20 나누기 10 그러면은 이거는 3이 맞네요. 그죠? 두 번째 거 10 더하기 8 1이 나오는지 바꿔볼까요? 10 더하기 8 나누기 10 1.8이네 그죠? 1이 아니라 근데 왜 1이죠? 세 번째 거다 보자 한번. 자, 7이라고 답이 나오면 7이 맞는지 볼게요. 3 더하기 19 22 나누기 뭔가 불안해요 그죠? 3 하면 7.333인데 아까 7이 나왔어요. 자,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게 우리가 만든 지금 함수가 뭔가 잘못됐다는 걸 이해할 수 있죠. 자, 왜냐면은 인티저로 지금 저장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배웠다시피 소수점을 저장을 하면 더블이라는 걸 해야 된다고 했었죠. 근데 우리 인티저로 저장을 하다 보니까 뒤에 자리가 다 잘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걸 더블로 다 바꿔볼게요. 더블 리턴하는 것도 더블로 속성을 바꿔주시고 더블 이것도 더블 네 바꿔주셨죠? 네, 세 번째 거 다
자, 그럼 이제 제대로 되는지 볼게요, 한번. 오케이. 네. 자, 기대됩니다. 첫 번째 거는 3.0. 소점, 근데 1.8에 1.0, 어디 7.333이랑 7.0으로만 나오네, 그죠?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기다가 요것처럼 넣어주죠. 곱하기 1.0을 한번 넣어보시면 결과가 틀려질 거예요. 자, 네, 곱게 한번 두 번째 7.8, 1.8 나왔죠? 세 번째 7.333 나왔죠, 그죠? 네, 왜 이게 틀려진 건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었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변수, 그릇으로 예를 들어서 변수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인티저였고요. y가 인티저여서 더해주면은 인티저에 저장하면 돼요. 정수형에 저장하시면 돼요. 똑같은 그릇에. 같은 거니까요. 그런데 인티저 더한 거에다 다시 인티저를 나눠주면은 기본적으로 컴퓨터는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형이 가지고 있으니까 똑같은 그릇을 배치해야지 해가지고 컴퓨터는 똑같은 그릇에 담으려고 해요. 이렇게 요 값을. 자, 실제로 값을 넣어볼게요. 3 더하기 10은 13이 맞아요. 정수형이니까요. 13 그대로 유지하고 나누기 3 하는데 원래는 4.333인데 컴퓨터가 알아서 배치한,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배치한 그릇은 얘와 똑같은 인티저라는 그릇이니까 이 뒤에 거는 사라지겠죠. 그래서 4만 남아요. 그래서 더블에서 C는 4.0이 나는 거예요. 즉 C 자체가 더블로 선언했지만 아까도 예전에 했지만은 는이라는 게 있으면 뒤에서 계산한다고 했죠. 요거를 계산할 때 계산하는 순간순간마다 컴퓨터에서는 메모리를 써요. 요거 더한 값을 저장하고 나눈 값을 저장하고 하는데 그때 주변을 봐가지고 적당한 걸 할당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인티저였기 때문에 인티저를 배치하다 보니까 뒤에 값이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해요. 자, 그럼 우리가 그럼 두 번째 했던 걸 볼게요. 한번 곱하기 1.0을 해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자, 첫 번째 건 똑같아요. 인티저에 저장하면 되고 두 번째는 인티저에다 곱하기 더블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컴퓨터가 얘랑 인티저라는 그릇이랑 더블이라는 그릇이 얘가 더 크니까 더 큰 그릇을 배치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큰 그릇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 큰 그릇이 만들어지면은 더블을 가진 큰 그릇에 또 나누기 인티저면은 둘 중에 뭐가 더 크죠? 더블이라는 걸 자동으로 배치를 해줘요. 숫자를 대입해볼게요. 자, 3과 10을 더했을 때 13이 되죠. 13에다가 1.0을 곱해주는데 더블형으로 바뀌어서 13.0으로 바뀌어요. 13.0에다 3을 나눠주는데 뭐 어떤 그릇이 있어요? 더블이 배치되어 있어요. 즉 나눠준 값이 4.333 이라는 것을 그대로 유지를 시켜줍니다. 요 값이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선언하는 건 인티저 x, y밖에 없지만은 각각의 계산 단계에서 컴퓨터는 어떤 일을 한다? 결과값을 저장했다, 저장하고 삭제해줘, 저장하고 삭제해줘. 왜? 계속 강조하지만은 제한된 메모리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러한 이해가 돼야지만 여러분이 컴퓨터 프로그램 하실 때 굉장히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요 값이 그대로 C에다가 그대로 전달이 되죠. 여기다가. 자, 이제 어려운 주제를 한번 해봤었는데요. 아마 요거를 정확히 하신 분들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강의 방금 설명드렸던 거 되짚어 가면서 이 부분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요거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이 하셨던 거 수정하시면 완벽한 값이 나올 수 있도록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습해 보겠습니다. 예, 이제 끝나셨나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좀 힘드셨을 텐데 꾸역꾸역 조금 가다 보면은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은 됩니다. 네, 부담 느끼실 필요 없고요.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